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신용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개설수수료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개설수수료는 신용장 개설 신청을 수입자가 하고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날 수입자 앞으로 개설은행이 개설수수료를 청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설수수료가 계산되는 공식이 있겠죠. 개설수수료는 특정 기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기간은 신용장이 개설되는 개설일부터 신용장의 만기일, 우리가 ED라고 하죠. expiry date. 신용장 30일 D 조항에 보시면 ED라고 있습니다. 개설일부터 ED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개설수수료를 계산을 할 때는 신용장 총액 32B번 보시면 신용장 어마운트가 있죠. 신용장 총액 곱하기 환율 곱하기 요율 곱하기 개설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나누기 360을 해서 이 개설수수료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개설수수료를 환출받는 경우가 있고요. 환출은 리펀드입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수수료를 수입자가 리펀드 받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개설수수료를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을 신청해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시점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장 총액을 기준으로 환율과 요율을 곱하고 개설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나누기 360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가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받고 수출자는 선적 이후에 선적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죠. 그럼 수출지은행이 특송 DHL을 이용해서 수입지 개설은행으로 선적 서류를 전달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가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데 그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날이 신용장 만기일보다 빠르면 인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개설수수료를 환출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시점이 ED 훗날이면 ED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개설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개설은행이 수입자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 총액이 10만 불이다 라고 하면 신용장 개설 신청하는 당시에 신청해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시점에는 10만 불을 기준으로 개설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수입자 앞으로 청구가 되겠죠. 근데 이 신용장 43P 파셜 신먼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할 선적 파셜 신먼트가 allowed 되어 있고 첫 번째 선적을 10만 불 중에 8만 불만 합니다. 자, 그리고 8만 불에 대한 선적 서류를 수출자가 은행에 제출하고 그 선적 서류를 수입자가 인수를 하는 시점이 ED보다 10일 앞선 날입니다. 그러면 그 10일 동안의 개설 수수료를 개설은행이 수입자 앞으로 환출해 줍니다. 이때 8만 불을 기준으로 환율 곱하기 요율 곱하기 인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나누기 360을 해서 개설 수수료를 환출해 주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선적은 2만 불 선적입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가 수출자에 의해서 은행으로 제출되고 수입자가 그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시점이 ED를 기준으로 8일 이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8일 동안의 개설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수입자 앞으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불 곱하기 환율 곱하기 요율 곱하기 ED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나누기 360을 해서 개설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설 수수료를 개설은행이 왜 수입자 앞으로 청구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신용장이라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즉,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고 대출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떠안는 행위이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이자를 수입자 앞으로 청구를 하는데 그게 바로 개설수수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대출을 신청하는, 즉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는 수입자가 신용도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담보 제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즉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신용도 체크를 하고 담보 제공을 받고 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캐시를 수출자한테 선적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출금을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신용과 수입자의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은 수출자한테 은행이 지급합니다. 조건부로 선적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 이후에 선적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자는 당연히 수입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은 대출 상품입니다. 어쨌든 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은행이 위험을 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 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수입자한테 개설 수수료를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개설 수수료를 수입자가 청구를 받게 되는데 신청을 해서 개설되는 시점에 개설 수수료가 당연히 청구가 되지만 선적 서류를 수입자가 인수하는 시점에 개설 수수료를 리펀드 받는 것이 좋지, 추가적으로 개설 수수료를 청구받는 것은 수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입자가 가능한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시점을 ED보다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바로 신용장 48번 조항을 보시면 선적 서류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Period for Presentation,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통 21 days를 제시합니다. 즉 온보드 데이트, BL상에 찍혀있는 BL 데이트, 다시 말해서 온보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수출자가 은행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21 days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수출자가 당연히 선적 이후에 그 21일 이내까지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상당히 늦게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당연히 수입자가 개설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시점도 ED를 지나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가 48번 조항에다가 21 days를 주는 게 아니라 10 days, 7 days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선적 서류 제출 기한을 제시를 하면 수출자가 선적 이후에 선적 서류를 조속히 수출지 은행으로 제출하게 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ED보다 빨리 인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ED보다 빨리 인수를 하면 그만큼 개설 수수료를 환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설 수수료에 대한 개념과 발생되는 이유와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개설 수수료가 환출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청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